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제51주차 12월 15일에서 12월 21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입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새로이 선보인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각 부처 장관보다 해박한 지식과 행정 경험을 가진 것처럼 포장된 통치 행위의 위험성이 보이기도 합니다. 보수 양당의 형식적 다수결 민주주의는 국민의 3, 40%를 배제한 자기들만의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우 세력의 발목 잡혀 내부 반대 세력 징계하면서 지지율 정체에 빠진 국민의힘입니다. 권력의 하수인 검찰의 편파 수사로 특검 설치했는데 특검이 편파 수사하면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당의 내란재판부법은 대법원의 예규 통한 고등법원 내란재판부 설치로 합의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하는 한 대통령과 가족, 주변 핵심 인물 감사는 어렵습니다. 내란재판은 윤석열, 김용현 등 핵심 인물에 집중하여 신속하면서도 엄정하게 집행돼야 합니다. 민간인 강경 진압과 학살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은 취소하되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서는 현실 정치 영역보다는 학술적인 토론과 논쟁의 장에서 다뤄야 할 것입니다. 도와 직할시 통합시 소도시와 군 읍면이 통합되는 결과입니다. 수도권과 지역 못지않게 지역 내 균형 발전과 자원 배분, 형평성 등 다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1,500원대 고환율과 원화 가치 하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양극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 안정과 부자 정세 통한 복지 확대와 분배 정책을 추구할 때입니다. 미 트럼프의 관세 협박과 한국 제조업의 미국 현지 투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융자본의 대출로 만들어진 부채가 주식시장으로 이동해 코스피지수 5천을 통해 정시를 부활시키는 것은 거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공황적 위기 타파 위한 반도체, AI 등 기술 혁신으로 급격한 산업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쿠팡의 불법 과태료와 행사상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플랫폼 자본의 노동 착취와 고이윤 불법 먹튀를 예상하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당국의 책임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기업 현대차 외국인 지분율이 36%에 달합니다. R&D와 디자인 조직 책임자를 외국인으로 임명하겠다고 합니다. 2002년 민영화된 KT 높은 통신 요금과 이익의 해외 유출에만 앞서면 개인정보 유출, 노동 착취 등 통신 공공성의 취약성이 덮이지는 않습니다. 사회 분야입니다. 여야 간 대학 반값 등록금 공방은 사라지고 현재는 대학 등록금 인상 여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대학 등록금 무상화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토지 공개념에 입각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은 사라지고 노생계기금인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조차 불안하게 만드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탈모 의료보험 적용이 논란되고 있습니다. 중증 희소질환 확대와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무상의료 정책 방향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합니다. 허위조작정보건절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침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은 10%에 머물고 있습니다. 엄마 육아휴직의 70.2%에 비해서는 매우 낮습니다. 이것은 남녀 임금 격차가 큰 상황에서 아빠 휴직이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육아휴직 시 정부의 세제 혜택이나 육아휴직 지원 없이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치매 노인들 재산 갈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매 노인들 재산 관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연명치료 중단 논란에 대한 공론화의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한국은 자살률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최근 청년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래 희망과 진로 불안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급격한 성장과 격차 등 한국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이 누적되어
되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문자입니다. 성과급을 동일하게 지급하려면 격차나는 기본급에 동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에 따라 정액 성과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몸은 자본주의, 벤처기업, 스타트업, 반도체, AI 등 기술 혁신과 경쟁 효율, 생산, 성장에 맞춰 유연하게 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노동시간 연장 시도를 거부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 중대재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실형률은 8%에 불과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조직으로 바꾸자, 이렇게 자본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산재 사망률 원인에 대한 근본적 진단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생태환경 분야입니다. EU가 내연차 금지를 철회했다고 합니다. 일회용컵 정책 혼선 등 한국에서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국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향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탈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은 한 기후위기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핵진흥과 탈핵,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카멜레온 입장 변경이 아주 볼만합니다. 국제 분야입니다. 북핵 폐기를 넘어 전 지구적 핵무기 폐기를 위한 핵무기 금지 조약 TPNW 가입과 비준을 통한 전 지구적 핵폐기 운동과 국제연대가 우선돼야 합니다. 단순히 북핵 폐기 하나만 가지고는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 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한미일 북중로 신냉전과 한미 동맹 강화 속에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판이 동맹판이 하더라도 남북 대화가 열리기는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유엔 사령부 유엔사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 관계자의 DMZ 출입 여부는 미군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미 협상 통해 출입 보장을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조선인 강제노동 뺀 세계문화유산 사도광산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청산 없는 한일 관계 미래의 보장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51주차 주간 정세 동향이었습니다.